젊은 친구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해요.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는데 왜 젊은 친구들이 내 집 마련을 생각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들은 유목민이라 이거예요. 왜 그러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는 그 정착되는 시대였다 이거지. 직장 하나를 가지면 평생 거기에 살고 거기 종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집과 직장 왔다 갔다 퇴직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직장을 얻는다 해도 한 직장은 평생 가는 게 아니고 이직도 많고 서울에서 근무하다 뭐 부산에서 근무하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집이 꼭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. 근데 집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아니거든요.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직장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.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느껴져요. 그래서 그 자녀를 결혼시키고 분가시키는 분들이 저하고 상담을 할 때 이번에 뭐 전세를 얻어준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전세 금액이 얼마냐 물어봐요. 근데 제가 볼 때 조그만 대출하면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막 야단을 칩니다. 아니, 집을 사주면은 다 좋은데 왜 전세를 얻어주려고 하냐.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때는 월세부터 시작했는데 애들도 전세부터 시작해서 뭐 세상 경험을 해.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. 지금은 집을 사준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. 예를 들어서 뭐 대출 받고 집을 사주면서 야, 너네가 대출금은 갚으면서 살아라. 이렇게 하면은 며느리는 저기 자기 친구들이나 그 자기 집안 쪽에 시부모님이 집을 사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렇죠? 친구들한테도 집을 사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남편도 부모님이 집을 사줬다고 보잖아요.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뭐 사돈댁에서 볼 때도 우리 애를 좋게 봐가지고 뭐 사돈이 집을 사서 이렇게 해줬다고 한다. 그러면 서로가 기분 좋잖아요. 근데 다 기분 좋은 건데 그걸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. 또 하나는 집을 사주면은 대출금을 갚아 나가면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소비가 줄어들어요. 왜냐하면 그게 없을 때는 그냥 막 쓰면서 생활하는데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 그거는 적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좀 전략을 한다든가 재테크를 한다든가 그런 면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직장의 이직률이 떨어져요. 임차를 사는 사람하고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볼 때는 직장에서 이직하는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. 물론 통계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직장이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, 내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각종 일이 많잖아요. 어떨 때는 뭐 상사하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뭐 좋지 않은 구설수에 오를 때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죠. 그런데 집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좀 푸념을 할 뿐이지 넘어가요. 그런데 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마침 내가 집을 살고 있는데 2년 살고 이사 가야 될 만기 시점이 딱 돌아왔어.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아예 직장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새 직장 구하지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왜? 이사를 가면서 새 직장 구한다. 이런 논리가 적용되거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정의 안정에도 많이 차이가 나요. 그래요. 그런 것도 있고요. 또 자녀들 교육에도 차이가 나겠죠. 왜냐면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사를 할 확률이 낮아요.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임대를 사는 사람은 이사하는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.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게 아닌 한은 이사를 안 가요. 근데 임대를 사는 사람은 2년 아니면 4년에 한 번씩은 이사를 가야 돼요.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지출이 이사를 자주 다니는 집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. 왜?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려고 하면요. 순수한 집 얻는 비용 말고 이사비, 예? 그리고 뭐 중개보수료라든가 이런 것, 그리고 부대 비용, 이런 거에서 30평 기준으로 해서 500에서 3천만 원까지 비용이 지출된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2년이나 4년에 한 번씩 그 불필요한 자금이 지출되는 거잖아요. 그거면은 집을 산 사람들이 대출 이자 내는 비용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들이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더 큰 건 뭐냐면은 나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포기, 그리고 그 좌절,
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은 좀 전세자금 대출이 생겨가지고 좀 많은 비중이 좀 떨어졌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요.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에 7천만 원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3천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3천만 원은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. 근데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를 살았어요.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전 그게 궁금했었어요. 왜냐면 어차피 전세 살고 어차피 집은 평생 필요한 건데 왜 그랬을까 했는데 보니까 나는 집을 못 산다라는 생각이 많았어요. 그분들이. 나는 집을 살 능력이 안 돼 라고 생각했고 나는 대출을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. 그래서 지금도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 집을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약금이 없어서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? 계약금은 집 비율로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. 근데 그 계약금이 없어서 집을 살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사실은 주거 공급 정책이나 주거 정책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런 계약금에 대한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집 없는 사람들이 집 사기가 좀 좋아지겠죠. 집을 행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집을 재테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먼저 행복의 도구로 보고 집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터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내 집을 마련하고 이게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집을 행복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 집이 많은 이익을 갖다 준다고 보거든요. 왜냐면은 집을 하나 사놓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잠실이나 좀 강남에 계신 분들 중에 가끔가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어떤 분들이냐면요. 나는 30년 전에 8천만 원으로 이사를 했다. 그리고 이 동네에서 우리 애들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졸업하고 장가가고 지금은 살았을 뿐이다. 근데 30년 된 시점에서 보니까 이 집이 뭐 10억이 됐더라. 근데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. 뭐 투기꾼이니 뭐니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아니 30년 전에 8천만 원을 가지고 집을 사서 이사 와서 그 자리에서 살았을 뿐인데 그리고 집을 팔지 않으면은요 집값이 오르든 대출이 뭐 제도가 바뀌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.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먼저 내가 살 집, 내가 가족과 같이 함께할 집 이런 집을 먼저 생각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